안녕하세요. BTN 신흥담 가피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님입니다. 그냥 많아서 좋긴 한데요. 요새는 정말 물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스님? 그렇죠.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물건들이 있죠. 사실 근데 그 중에서 내게 과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거 1년 4개월이 지나는 지나는 시간을 보면은 말이죠. 내가 생각해도 나도 쓰지 않은 물건들을 치워도 된다는데 또 치우려고 그러면요. 또 쓸 것 가슴은 같아요. 언젠가 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럴 때 보면요.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네. 나도 모르게 아마 우리가 물건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문명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독일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6천여 개의 물건을 소유했던 1970년대 독일인보다 1만 개의 물건을 소유한 현재의 독일인이 행복지수가 더 훨씬 낮답니다.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더 빈곤함을 느끼니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물건에서 찾아서 그렇지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었던 것 같죠, 스님? 그렇죠. 사실 우리가 찾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넘쳐나는 물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사실 알고 계시죠? 필요한 것만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법이라는 것. 네, 스님. 우리 보살님들이요, 앞으로 살만 뺄 게 아니라요, 스님 말씀처럼 물건 다이어트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만날 가피의 주인공님 또한 비우는 연습을 통해서 가피를 만난 분이세요. 부산에서 오신 김기영 보살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네, 오늘 가피의 주인공 김기영 보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우리 가피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정우불교원 금강경 독송회 회원 김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부산불교의 산 증인으로 통하시는 분이죠. 네. 가피에 나오셨던 이대원성 보살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김기영 보살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17년 동안 새벽 공부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득이한 경우는 빠진 적도 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1일 기도를 가지고 먼저 했는데 21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진짜 끊임없이 쏟아나는 샘물을 마신 듯하고 그 전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또 새로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오롯이 또 부처님을 향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벽기도 올리는 모임이 금강경 독송회라고 어떤 모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금강경 독송회는요, 그 동국대 총장을 지내셨고 또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고 백성욱 박사님이 만드신 수행단체에서 7년 6개월간 수행 정진하셨던 김재웅 법사님께서 1973년도에 만든 수행단체입니다. 그 새벽 기도를 매일 17년 동안 거르지 않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 못해요. 저도 스님이지만. 네, 어렵죠. 이제 초심자 때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다가 좀 지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정도 바쁘고 또 하다 보면 밖으로 나와야 되고 해서 못하는데, 참 보살님 새벽 기도를 끝내면 그때 마음 어떠세요, 그래?
그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막 일어나다가 좀 지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로지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서 하나로 오롯이 모여지는데요. 그 기도할 때 저희 스승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네 생각이 옳지 않은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수준이 중학생이면은 중학생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정도의 생각이라 지 생각이 그렇게 옳은 생각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더 큰 지혜가 얻으신다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침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 느껴지던 부담감이나 뭐 고통이나 고민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어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네, 그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것처럼. 네, 네, 네. 마음을 씻는 시간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님. 왜냐하면 복잡한 걸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말 샘물이 좋은 샘물이 솟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금강경 독성이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시게 됐어요? 저희 집안이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좀 불심이 돈독하셔서 어릴 때부터 좀 절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수행 단체에도 가고 또 여러 책들을 읽다 보는데 한 번은 그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그 친구하고 찾아가게 된 게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달라이 라마께서도 그 마음 공부하는 분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는 선문과 친필 사인을 넣어주셨는데요. 제가 그 친구나 도반들이 좀 고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책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한 번씩 잘 해요. 현재를 깨치는 것이 바로 밝음이다. 현재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이다. 현재는 바로 부처님이신지도 모른다. 현재 진실한 것이 바로 공경심의 실천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도 정말 깊이 울렸는데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릴 때 출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출가를 안 하시고 그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14살일 때 아무 연고 없이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는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사방이 이렇게 깜깜한 어둠 같고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한 법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부처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치 출구를 찾은 듯한 정말 벅찬 한의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출가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른 여러 수행 단체에도 참가해 보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책 읽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책을 읽다가 그 나중에는 한글 대장경판으로 아함부터 읽어 나갈 정도로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근데 저희 금강경 독송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책 읽기를 계속 하다가 저희 선생님께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아는 것은 실천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책을 읽어서 아는 것과 실천이 되는 것 사이에는 너무 많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정말 하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실천은 잘 이어지지가 않고 또 신경 써서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그 깊이가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하는 하심 실천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실감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공부도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행이라는 것도 이제 특히 이제 재가불자들이 하려고 하면 좋은 스승이나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강경 독성의 어떤 점이 우리 김경보살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금강경 독송에는요, 100% 자급자족하는 단체입니다. 그 2시 40분에 새벽 기도 하시고,
그 폭식품이라는 뭐 메주, 참기름, 들기름 이런 천연식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 수익금으로 정부나 기업체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한국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국에 8개의 지부가 있고 8개의 지부가 모두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법인 정간에 금강경 독송회가 해산이 되면 모든 재산은 국가에 기속된다고 투명하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그 스승님의 가르침과 또 은행 일시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늘 신심발심하게 되는데요. 이 국가를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당신을 위해서는 너무 근검전략하세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끼고 살고 아프리카에는 우물이 없어서 구정물 먹고 산단다. 그렇게 근검전략해서 남은 것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우물 파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세요. 네, 그런 스승님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은 정말 일생의 인연이 돼서 공부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금강경 독성회에서는요 6가지 그 실천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6가지 마음 살림살이라고 해서요. 첫째, 그 남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내 허물은 남의 허물처럼 파 뒤집는 마음을 연습하라.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곧 내 허물인 줄 알라.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연습하라. 누가 뭐라 하든 예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라. 누구를 만나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라. 올라오는 마음을 미륵존 열애불 전에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라. 이 6가지 마음 살림살이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입해서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늘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는 24년째 1년에 그 한 번씩 여름 불교 학교가 열려요. 그때 이제 제가 교사로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마음 살림살이를 실천해 보게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서 이제 엄마 아빠가 화내고 야단 맞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하는 마음 연습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을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서 우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니까 정말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 친구한테도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예쁜 모습이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 마음 살림살이를 연습을 하라고 하셨을 때 좀 답답하지 않는 대상으로 그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좀 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수달 한 마리가 하루에도 몇 마리의 물고기를 먹는데 평생 수많은 물고기를 먹고 사는데 이 중생계라는 게 중생이 무지해서 그렇지 그 수많은 어변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수많은 과거생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 건데 지금 현재 그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한다고 해도 제 정도에서 참으로 미약한데 이 연습조차 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참회하는 마음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평범하게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이 가르침이 너무 귀한 가르침이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부처님과 같이 실천하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아주 많다고요. 금강경에 열의 실지실견 시제 중생의 약간 욕심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모든 중생의 마음을 환히 보신다 이런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심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하심 나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순일하게 연습이 될 때는 그날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순일하게 풀려나감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반대 마음을 쓸 때는요, 또 정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정말 장애와 막힘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정말 불보살님들이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고 이번에 제 아들이 대학에 간 것도 좀 그런 일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하루는
하루 종일 그 제 아들하고 어디를 다녀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평상시에 제가 너무 바빠서 잘 못 보살펴주니까 오늘 하루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하면서 부처님 전에 아들 이름으로 기도비를 올리고 하루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제가 전혀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한테 너 올해 그냥 수능을 한 번 더 쳐보지 않겠니? 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한의대에 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부처님의 가피라는 정말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기 아빠도 그 자기 후배도 되고 가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흡족해 하기도 하고 제가 평상시에 그 법문을 잘 전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 일을 먼저 하면 부처님 일도 잘 되고 자기 일도 잘 되는데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하면 부처님 일도 별로고 자기 일도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동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과거에 제가 봤던 세상과 또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몸이 피곤해도 정말 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이렇게 제 마음을 닦게 해주시는 부처님의 선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매일 이렇게 정말 마음 공부하면서 복지할 수 있는 현실이 진짜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뵈니까 그 환희심과 확신이 아주 가득 차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길래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셨는지 또 한국의 정신과 문화의 알림이 기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금강경 독송의 산하단체인 그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요, 그 문화재과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NGO 단체인데, 네,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저희 선생님이 1990년대 초 미국에 법회에 가셨을 때 우리 동포들이 백인의 인종차별과 그 흑인의 폭력에 짓눌려서 정말 기죽어 사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이 좀 길을 펴고 살까? 어떻게 해야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까? 이것을 깊이 고민을 하시다가 첫째, 그 한국의 경제가 세계 제10위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삼성현대는 아는데 삼성현대가 한국 기업인 거 모르는 외국인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저희가 시작할 그 당시 2005년도 미국 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한 3, 40페이지 나오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 2, 30페이지 나오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단 몇 페이지, 몇 줄 아예 한국을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하고 부정적인 부분들, 뭐 남북 분단 현실, 뭐 주로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 대학 도서관에 가봐도 중국이나 일본에 관한 책은 수천 권, 수만 권인데 한국에 대해서 영어로 된 책은 딸랑 몇 권뿐인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한국 알리기 웹사이트를 만들어 그게 영어, 독어, 불어로 된 책과 영어로 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약 33만 명의 사람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서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공부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원래 호법 불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한 일인데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으니까 저희 스승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11년째 이렇게 총괄을 해오고 계신데 지금까지 74만 권의 책을 전 세계에 무료 배부하고 국내외에 7,000회 이상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와, 네. 네, 여기, 바로 여기 지금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들이
알리기 위한 책인데요. 그 책 이걸 미리 준비하셨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8종의 책인데요. 네. 다 영어로 됐나요? 영어, 독어, 불어 네, 이렇게 그 안에 세 가지 다. 언어인데요. 네, 네, 이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네. 책은 네. 저희가 2005년도에 입혔을 때 정말 외국인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미국의 존 F 공군 준장님은요, 이 이순신 장군 책을 미 공군 사관 생도들에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주셔서 지금 현재는 미 공군 사관학교, 미 육군 사관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충효회라는 책은 저희가 보통 한 권만 책을 들을 때는 서양에는 충효 이런 사상 자체가 네. 약하기 때문에 보통 그 책을 많이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 50가지 문화유산 책은 네. 이게 우리나라의 세계 최정상급에 해당되는 문화예술편과 과학예술편 두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어떤 학자분들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한류다. 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네, 하시면서 그 K-팝 같은 대중문화의 한류도 참 중요하지만 이 한국 문화의 뿌리 그리고 우리 선조분들의 깊은 사상이 들어있는 이런 문화야말로 정말 진정한 한류의 진면모가 아니겠느냐 네. 하시면서 극찬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 홍익인간의 실천, 한식요리책까지 총 8종의 책을 영어, 독어, 불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74만 권을 배부했는데 이 책이 나올 때마다 저희 선생님께서 미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정신과 네, 어를 꼭 심어가셨어요. 필요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독후감 대회를 열었는데 네. 그 9번에 걸친 독후감 대회에 3,000여 명이 참석하게 되고 그것에 힘입어서 지금은 MIT 공대, 미시간대 이런 36개의 명문 대학교와 상위 60개의 고등학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 불교에서 한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우리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에서요. 네. 정말 이게 놀라운 건요. 미국 그냥 버락 그러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보셨다면서요. 네.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편지를 써서 보내시기까지 해줬다고요.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G20 정상회의나 해관부 정상회의 그런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국빈들을 위한 공식 선물로 채택되어져서 각국의 정상과 수행원들에게 전달되어져 왔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엘고 부통령 그리고 독일 쪽을 보면 헬무트 전 총리, 프랑스 쪽은 전 사르코지 대통령처럼 이런 각국의 정상들이 주신 답장이 한 160여 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걸 하지만 저희가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우리 이렇게 훌륭한 선조들의 문화를 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냐고 그리고 어떤 명문대 학생은 이런 훌륭한 문화를 교육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 교과서를 펴실 때 전 근현대사보다 이런 우리 고대 선조분들의 그렇죠. 문화가 너무 뛰어난데 너무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는 청원을 여러 관계자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건 이제 국가에서 하잖아요, 보통. 원래는요, 네. 그죠? 네, 국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참 아쉽긴 합니다. 네. 또 김경 보살님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책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해서 전 세계 배포하신다면서요. 네. 그 또한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뉴욕의 저희 회원분 같은 경우는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로타리 클럽만 해도 360회 이상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강연을 하는 게 또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 워낙 외국어에 출중한 분들이 많으셔서 편집부에서 책을 만들면 영어 도구로 번역을 하시고 또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각계 저명한 학자들에게 감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하게 됐는데 뉴욕에 계시는 저희 회원분 같은 경우는 한식 대접과 또 공경의 문화인 혼례까지 보여주는 등 행사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2005년도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국 알리기 행사를 하다가
지금은 7시간 이상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저 가장 아래 남쪽 지방 그 섬까지 거리를 운전을 해서 가서 행사 강연을 하시는데, 그 어떨 때는 200인, 300인 분의 식기와 한식 요리, 뭐 불고기, 잡채, 갈비찜, 대하자찜, 무침, 비빔밥, 된장국, 식혜, 배, 떡과 한가까지 직접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해가고 또 한복과 혼례를 위한 준비물 그리고 문화재 사진 액자까지 그 집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저희 국내에 있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행사를 처음 들어오는 미국인들은 강대국인데 하면서 정말 뻣뻣하게 콧대 높은 자세로 입장을 한대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을 보고 한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180도로 태도가 변해서 정말 한국인을 존경하게 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정말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게 변하는데 그걸 보면서 문화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1년에 이제 여름 수련회에 모여서 그간 있었던 행사 이야기와 공부 이야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메일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온 행사 소식을 공유를 하는데 몸이 좀 피곤할 때도 있지만 정말 스승님의 원료에 힘입어서 모든 회원들이 감사한 마음과 환희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사를 보신 한 분이 출장도 외국에 자주 가시고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해보시다 보니까 저희 이 일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깊게 느끼시는데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 활동과 효과 면에서 보면 초인류 기업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면서 어떻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일이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말 그 스승님의 큰 원력에 감탄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이게 어심이 불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긍심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다가 2011년도부터는 국내인을 대상으로도 이 영상을 보여주게 된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좀 부족하다 없어요. 보니까 중국에 가면 뭐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그 규모가 큰데 위축을 받고 또 유럽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등의 주눅이 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5,000년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고조선 시대 때부터 세계 최정상의 유산을 많이 남겼으며 지금은 수출 세계 제7위의 경제 대국인 것을 알아서 외국에 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라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 2011년도 그 당시 저희 스승님께서 북한이 이렇게 불확실한데 우리 청년들한테 국가 정체성을 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사실 군부대를 시작으로 국내 행사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군부대 안보 교육이나 인성 교육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청년은 이래요. 자기가 정말 태어나고 자란 이 한국이란 나라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처음 느꼈다. 또 어떤 청년은 솔직히 이런 말도 해요. 자기는 사실 돈 많이 벌면 이민 가려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든 군생활 동안에 마음을 세워서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 세워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감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하죠, 스님. 감사합니다.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가 외국인들과 또 외국 입양아에 대한 배려와 격려도 잊지 않는다고요. 네, 그 자기 청춘을 우리 한국 전쟁에 희생하신 그런 삼전용사 정말 그 부처님 가르치시는 은혜 갚는 마음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는 정말 제가 특별하게 하는데요. 얼마 전 그 60주년 발발 기념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희가 행사 때 가장 먼저 책을 챙겨드리고 또 음식도 챙겨드리고 또 가장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 절을 하는 분도 절을 받는 분도 또 그 광경을 지켜보는 분들도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숙연한 분위기가 되는데요. 그분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감사해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한국 아이를 입양하신 부모님들께도 저희가 이 책과 그 음식을 챙겨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또 입양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보살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입양인들도 한국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한국을 챙기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일만 하시니까 내가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 우리 불교가 아니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다시 한번 박수. 네. 네, 여기서 한번 짧게 한 5분 정도로 미니 강의를 해주시는 건 어떠신지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스님. 네. 부탁드려도 되겠죠? 아유,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 세종대왕, 그러니까 정말 섬김과 소통, 배려의 대왕인 세종대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말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 백성을 천민이라 해서 하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셨는데요. 먼저 관노비에게 13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었고 그 노비의 남편에게도 산모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30일간의 산후 휴가를 줬어요. 벌써 우리는 네. 우리를 하고 있었네요. 옛날부터 그럼요. 사실은. 15세기 그 당시에 노비는 물론 노비의 남편에게까지 산후 휴가를 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처럼 사회 약자를 보살피는 섬세한 배려가 그 실록을 보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잔치를 왕이 직접 주관해서 궁에서 베풀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혜택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가장 많이 실천한 왕이었고,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는 감옥에도 시원한 물을 넣어주어서 죄수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22살 때 이렇게 임금에 즉위하실 1418년이요. 이 지구에 소빙하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근과 굶주림으로 정말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시기인데 그 시기 실록을 보면 지방 관리를 내보내면서 요즘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식량난으로 많이 곤란해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기후가 불안정해서 마음이 지극히 걱정스럽다. 나의 정성과 공경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까봐 염려되어 밤낮으로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오늘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관직에 몸을 버무를 때 항상 몸을 조심히 하고 백성들의 안정을 다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정말 그 오래된 낡은 제목으로 초가집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2년 동안 기거하시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몸소 나누십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단 한 백성도 굶기지 않겠다. 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투철한 집념으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이런 수많은 과학적인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인데요. 이런 세종대왕의 노력에 힘입어 그 농경작보와 농작물 수확이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굶주렸다는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록이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전하께서 천문간척기구며 천문과 역법에 대한 책을 공부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우리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시절이 구텐베르그와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그가 그 금속활자의 그런말을 시작할 시기 우리나라는 이미 목판활자, 금속활자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수많은 책들을 찍어냈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도 책을 배부했던 시기예요. 이렇게 문화 강국으로서의 세종대왕 이런 온화한 모습만 많은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챙기시는 아주 강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침범을 많이 해왔는데 많은 신하들은 그 도읍을 용성으로 옮기고 함흥 이북 지역은 포기하자고 했어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조상이 남긴 땅은 한 뼘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하들을 설득해서 반대를 계속하던 최윤덕 장군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서 사군을 개척하게 되고 지금 현재 압록강, 두만강의 경계선이 세종대왕 시절 그 자리를 확고히 잡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정말 연구와 실험 끝에 강력한 신무기들을 대거 탄생시키십니다. 세계 최초의 로켓인 신기전 로켓을 발명하셨고 그리고 화포와 화차의 성능도 몇 배 이상 개선해 놓으셨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나
행주대첩의 권유 장군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셨어요. 그 실록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태평한 시대에 왜 성사기에 급급히 군원가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안할 때일수록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경계함은 나라를 위한 도리다. 그리고 마지막 업적인 한글. 많은 분들이 집현전 학자가 도와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글은 세종대왕 혼자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워낙 팽배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한글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이 하늘 백성들이 스스로 배우고 깨우쳐서 정말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말년에 실명이 되는 희생을 치르시면서도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한글은 한국만의 보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보물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IT 전문가들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IT의 그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게 한글 덕분이라면서 그 세종대왕을 IT 대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세종대왕께서 성하시던 날 정말 멀고 가까운 모든 백성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이게 정말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던 그 애민 정신과 보살심 이런 분이 우리 역사상에 존재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자랑이자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역사 강의보다 훨씬 더 네, 정말 섬세하고 깊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채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강의하시니까 그 가치와 귀함이 점점 더 크게 와닿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선조분들은 정말 그 작품을 만드실 때 돌을 닦는 수행인 것처럼 몸가짐을 전가리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그렇죠. 제가 학생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온 우리나라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선조분들이 이렇게 귀한 문화로 내려준 이 나라와 자기가 소액해 있는 사회에 정말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침울한 분위기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싫다고 느끼고 정말 그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낸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속으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정말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는 마음이 더 깊이 들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이렇게 바로 서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한국의 고귀한 문화, 홍익인간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면 전 세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TN 신앙당 가피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김기영 보살님에게 가피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실천을 통해서 체득해가는 기쁨과 감사함, 또 그런 수행 정진을 통해서 하늘과 부처님, 국가와 주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것, 그게 가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전번 주서부터 나는 왜 이렇게 가피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전번 주에도 제가 너무너무 가피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국가관에 대해서 너무 가피를 갖고 또 느끼는 바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김기영 보살님 만남 스님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오늘의 삶의 가치는 내일에 얼마만큼 행복을 만드느냐가 결정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생의 가치, 이번 삶의 가치는 이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다음 생 얼마만큼의 행복이 만들어지느냐가 결정하게 되죠.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한국 문화를 통해서 좀 널리 이렇게 보급하고 거기에 전법까지 하시는 김기영 보살님. 어쩌면은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길 바라드립니다. 네, 아주 큰 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 순서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이 우리 선조분들의 귀한 이 자리 이타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또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이 홍익인간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이 바르게 미래를 밝히는 일이고 또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승의 뜻을 잘 밝게 시봉에 올려서 스승님과 부처님을 흠뻑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김기영 보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난 너무 나에게만 갇혀 산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요. 한국의 그 정신과 문화 알리기 회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만큼 더 큰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보살님이 남다른 열정으로 쌓아올린 공덕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BTN 신행당 가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